안녕하세요. 전국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입니다. 서양 화가이기도 하죠. 뒤에 제 그림이 보이죠. 서양 화가이면서 삼각지에서 화랑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그 유명한 명곡이 삼각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배우협회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2025년 3월 26일 위대한 작곡자, 돌아가는 삼각지를 작곡하신 배상태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중장년들의 경우 18번이라고 그러나요? 자기가 가장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공원, 황토십리길, 능금빛 순정, 비겁한 맹세, 영시의 이별, 향수, 비 내리는 경부선 등등. 참 배상태 선생님이 작곡한 곡은 19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남자들의 참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들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하면 우리 한국이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라서 막 이 시골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한국 농촌이 도시화되고 또 한국 청년들이 가난과 청년뿐이겠습니까? 온 나라 국민들이, 당시는 3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5천 명이 국민의 숫자잖아요. 근데 3천만이 모두가 다 가난과 슬픔과 비에 젖어가지고 직업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6천 불이라고 그러는데 당시는 100불이 미처 안 됐던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살던 우리 청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만드신 분이 그 중에서 많겠지만 배상태 선생님이었습니다. 배상태 선생님의 노래는 우리 한국인 남성들의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곡 중에 하나예요. 여러 작곡자도 많지만 특히 배호에게 좋은 곡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배호님에게 준 곡이요. 잠깐만요. 배상태 선생님이 배호님에게 준 곡이 하나하나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이 이미지를 또 따로 올려놓겠지만, 배우님이 원래 220여 곡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는 219곡을 불렀는데 이 중에는 번안곡도 있고요. 또 팝송을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부른 노래도 있고, 또 여러 작곡가들, 가령 배경호, 김인배, 나규호, 배경호, 아까 두 번 했네요. 김광빈, 황문평, 박춘석, 김익호, 정민섭, 서영은, 이봉주, 김학송 씨들이 배호에게 곡을 줬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곡을 준 사람이 배상태 선생님입니다. 배상태 선생님이 26일 날 돌아가시고 우리 전국 배우협회는 어제, 그러니까 28일 날 저기 강동 성심병원의 그 장례식장에 우리 그 간부들이 가가지고 조의를 표하고, 또 성의껏 우리 그 배우 팬들 24명이 모은 돈, 꽤 적지 않은 돈을 참 조의금으로 제출하고, 그러고서 참 빈소를 찾아뵙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님과 배우협회, 특히 저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고, 우선 배상태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배상태 선생님이니까 좀 길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요. 또 배상태 선생님이 참 우리 한국 가요계에 이렇게 큰 획을 그으시고 위대한 곡들을 남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배우 노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배상태 씨는 다른 가수에게 그렇게 별로 많이 안 줬어요. 배상태 선생님에는 트로트의 거장이라든가 아니면 배호와 콤비 작곡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그의 곡은 사람의 감정, 인간의 감정을 언어로 잘 번역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감성의 지휘자였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인간 냄새,
시대의 흐름의 물결, 사람의 흔적,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깊은 감정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기승전결이 대단하고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 한국 근현대사의 커다랗고 거친 역사의 파도가 세차게 흐르던 그 시기, 산업화 시기에 조선시대에 아주 투박하고 가난하던 농촌에서 도시화로 변화가는 그 시절에, 거대한 변화를 겪을 시절에 서민들의 애환을 가슴 깊이 점여드는 그런 가사와 곡조로 우리 국민들에게 위안과 공감을 준 그런 작곡자입니다. 배상태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말하자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깊이 연구한 결과 그 첫 번째로 감정의 기승전결이 명확한 선율 구조예요. 우리 이 트로트는요, 3분짜리 드라마로 하잖아요. 기승전결,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야기를 엮어 나가다가 클라이막스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엔딩을 하는, 클로징을 하는 그런 그 세련된 트로트의 정법이에요. 정설이고. 그런데 그거를 첫 번째로 가장 잘하신 분이 배상태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로 배상태 씨의 곡은 솜털이나 새의 깃털같이 아주 부드럽고 때로는 격정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클라이막스하고 그런 음정의 변화가 있는 대단한 곡의 마술사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동양적 음계에 기반한 정서 전달, 특히 한국 남성의 성량과 감정에 가장 적합한 곡들이에요. 배상태 선생님이. 지금 제가 찾아보기는 여성들에게 준 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배상태 선생님이. 주로 남성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작곡자들은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곡을 만들긴 하지만 특히 배상태 선생님은 한국 남성에 맞는 그런 성량과 음악에 맞는 곡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얘기와 중복되긴 하지만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합니다. 지나치게 발성을 튀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량보다 부르는 자의 감정 조절을 중시한 보컬 지향적으로 곡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령 테너나 바리톤처럼 막 그냥 와 하고 그냥 천둥 치는 듯한 그런 그 발성법의 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오늘은 고백한다라는 곡을 저는 기승전결이 가장 참 그 기복이 심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살 스무스하게 나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막 강렬하게 그냥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레와 같은 그런 발성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사람의 감정을 조용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곡이 오늘은 고백한다예요. 그게 사실은 조금 배우님 곡 중에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배상태 선생님의 곡에 대한 한국 작곡가들 중에서 유명한 작곡자들이 워낙 많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60년대, 70년대 가장 위대한 작곡자 중에 한 분이 배상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는 배상태 선생님과 배우협회 김수영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상태 선생님과 김수영의 관계 25년, 사반세기죠. 사실 제가 이제 화가잖아요. 삼각지에서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는 1967년에 작곡한 곡이에요. 그가 해병대 근무하다가 해병대 군악대에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농산역에서 대구까지 가는 기차를 기다리다가 문득 삼각지에서 잠깐 회포를 풀고 추억을 생각하면서 작사한 게 돌아가는 삼각지야. 작사는 이인선 씨가 작사를 하긴 했지만 배상태 씨도 거기에다가 수정도 하고 같이 자기 마음을 집어넣은 게 돌아가는 삼각지예요. 돌아가는 삼각지는 2번 녹음을 했습니다. 처음에 6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추후에 다시 재녹음한 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녹음한 거는 병상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처음 호흡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삼각지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그 유명한 곡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가끔 가다가 이제 부르긴 했는데 어느 날 1998년도에 여기가 용산구청에서 삼각지 이면 도로에 관한 명칭을 공모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뭐 골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지으라는 그런 공모를 용산구청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림 그리는 원래 그 화랑 미술거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솔거가 신라시대 때 담징 벽화를 그렸던 그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거거리하고 2부에서는 삼각지, 그 유명한 돌아가는 삼각지를 노래한 배호의 거리를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제출했는데 몇 달 있다가 그게 채택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배호길 1길, 2길, 3길, 4길, 5길까지 있었어요. 그걸 한 10여 년 동안 유지되다가 최근에 뭐 그 길에 관한 무슨 길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사라졌는데 어쨌든 그 길을 만들었다고 배호협회에 검색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배호 단체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삼각지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배호길을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배호 팬들이 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막 고맙다고 막 축해서 오고 그래가지고 배호협회 들어가가지고 사무총장 하다가 월급 없이 20여 년 동안 벌써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부터 배호 모창가요제를 했습니다. 물론 트로트 정통가요제라는 별도의 그 전국 규모 가요제를 개최하긴 했지만 모창가요제를 아마 전국에서 모창가요제를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하 음악 가요제, 그 김광석 모창가요제 그런 데 있긴 있지만 그거하고 잽이 안 됩니다. 벌써 23년 전부터 제가 배호 모창가요제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상태 선생님을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 모창가요제를 하니까 선생님 와서 심사 좀 봐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미리. 그래가지고 배상태 선생님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수시로 저 연락을 했습니다. 왜? 저는요 어딜 가든 사람한테 미움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또 배상태 선생님께서 사모님하고 유난히 저에게 대해서 잘해주셨어요. 제가 물론 또 잘하긴 했지만. 그래서 배상태 선생님이 중곡동에 집이었는데 거기에서도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배우님에 관한 이야기 그냥 쫙 듣고 배우님과 인연이 됐었던 이야기 또 뭐 이런저런 그냥 그 아팠었던 이야기 특히 1968년도에 그 청량리 위생병원 옆에서 단칸방에서 배우님이 아파가지고 그 신장염으로 아팠잖아요. 얼굴이 뚱뚱뚱뚱 부은 상태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는 흰죽을 끓이고 앉았는데 거기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녹음기를 들고 가가지고 옛날에 녹음기 뭐 둥그런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들고 가가지고 배우님 목소리를 따가지고 장충체육관 옆에 있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악기 음향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곡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듣고요. 마지막에 배상태 선생님이 배우님의 앞을 병원에 있을 때 신장염에서 그냥 충남 깊은 계곡에 가서 요양도 하고 또 인사동에 있었던 산미의원인가 거기에서 많이 치료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하라고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배상태 선생님이 병원비를 지불하고 수유리에 있는 그거를 내가 41만 원인가 46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유리에 있는 집을. 배우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배상태 선생님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수유리 쪽으로 가다가 같이 몸을 부축하고 있는데 해화동 로타리에서 고개를 탁 떨구더랍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 배우님의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배상태 선생이에요. 배상태 선생님은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36곡의 곡을 배우님에게 주기는 했지만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선생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친척이에요. 사실 그 배 씨는요, 성주 배 씨는 그렇게 뭐 많지 않답니다. 배상태, 배호, 또 배만금, 원래 그 어릴 적 이름이 이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구촌 조카예요. 구촌 조카. 그래서 유난히도 애정을 갖는지 모르지만 배상태 선생님은 배우를 키워가지고 마지막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유난히도 배상태 선생님은 자주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눴던 분이에요. 특히 우리 배우협회 오셔가지고 참 모창대회 심사도 받고 또 제가 만든 배우 팬들과 돈을 모아서 만든 삼각지에 있는 배우 만남의 광장에서 사진도 찍고 또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배우와 나 이런 참 일생일대에 있었던 배우와의 인연을 쫙 설명해 주시고 제가 대접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많은 정을 나누었던 분이 배상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26일 사모님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 걸었다 그러면서 참 배상태 선생님이 김수영 회장님을 유난히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걸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고문님하고 또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셋이 가가지고 조문을 드리고, 우리 배우협회에서는 배상태 선생님에게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우리가 한 200만 원을 돈을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보태드렸어요. 오늘 내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요, 185만 원 모아서 참 조의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오는 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회자 정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만나면 반드시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도 저는 배우협회를 27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배상태 선생님과의 정이 유난히도 돈독했던 그런 관계로서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곡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중장년들의 대한민국의 가요 팬들에게 위대한 명곡을 불리워지게 되고 또 아름다운 곡이 선율이 우리들 가슴속에 흐른다는 걸 생각하면은 배상태 선생님은 저와 참 20여 년 인연이 깊은 그런 위대한 작곡자였습니다. 배상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전국배우협회는 사실은 4월달 정모에서 우리가 합창단 있잖아요. 배우 합창단. 돌아가는 삼각지를 단복을 입고 멋있게 노래 부르는 거를 동영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우님 명곡을 우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배상태 선생님에게 그 라이브를 불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이룬 게 참 한스럽고 슬픕니다. 어쨌든 배우님의 저 위대한 스승이자 형님이자 아버지이자 참 위대한 친구나 다를 바 없었던 배상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배상태 선생님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 19일 날 배우 모창대회 합니다. 우리가 전화번호 적어놓을 테니까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위대한 작곡자 배상태 선생님의 노래 또 배우님의 노래를 영혼을 다시 살려가지고 배우 모창대회에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